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쌤 리얼터 리차드 최입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옵션인 코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압은 단순히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코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압이란 코오퍼레이티브 하우싱의 약자로 독특한 주거 소유 형태입니다. 거주자들은 콘도처럼 개별 유닛을 소유하는 대신 건물과 부동산 전체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주식을 통해서 특정 유닛에 거주할 권리를 그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죠. 즉, 콘도는 집문서, 디드가 있지만 코압은 집문서 대신에 주식 증서, 스탁 서티피케이트로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이는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가 아니라 동산, 퍼스널 프로퍼티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코압의 매매 과정은 콘도와 유사합니다. 코압의 운영 방식으로는 코압은 비영리 조직으로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스와 주주, 쉐어홀더가 함께 운영합니다. 주요 구성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드 오브 디렉터스라 부르는 이사회가 있고요. 이는 코압의 정관과 정책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룹입니다. 주주들은 이 결정들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코압 어소시에이션, 한국말로 하면 코압 협회 정도 되겠습니다. 이 기관은 회원 관리와 자금 징수를 담당합니다. 이 자금은 재산세, 건물 유지 및 관리, 편의시설, 그리고 건물의 모기지 상환에 사용됩니다. 주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쉐어홀더인데요. 코압의 소유자들은 코압의 재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HOA, 공동관리비죠. 이는 건물 유지 관리, 공동구역 개선, 또 건물 전체에 대한 모기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관리회사,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이사회가 일상적인 관리와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해 관리회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코압 구매 절차는 좀 까다로운데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이사회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클로징한 코압의 Purchase 패키지 중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압에 제출할 구매 신청서, Purchase Application입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계약서, Contract of Sale. 다음은 재정 증명 서류로서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페이스톱이죠.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의 재직 증명서와 추천서, 그리고 현재 거주지의 리스 계약서, 현재 집주인의 추천서 등 일반 콘도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서류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구매자가 코압의 유지 관리비와 기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압 대부분은 3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수이고 수입과 지출이 3대1 또는 4대1이 되어야 하며 지출은 앞으로 매달 내야 할 HOA와 현재 매달 내고 있는 대출, 빚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관리비 HOA가 $1,000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달 $300를 내고 있고 차량 할부금으로 $500를 내고 있다면 총 월 지출이 $1,800가 되겠죠. 이 경우 월 총 소득은 최소 3배인 $5,400에서 4배인 $7,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3대1과 4대1은 코압에 따라 많이들 다 다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회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인터뷰는 주로 환영 인사나 코압의 규정 안내로 이루어지며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압의 규정으로는 임대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압은 구매 후 2년간 임대를 금지합니다. 임대 절차 또한
까다로운 승인을 요구합니다. 임대를 아예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는 건물 전체에 매겨진 재산세가 유닛 면적에 따라 나뉘며 엄밀히 말하면 프로퍼티 텍스는 아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세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코압의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콘도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리비에 세금, 유지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콘도에 비하면 거의 유일한 장점일 겁니다. 코압의 단점으로는 엄격한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또 코압은 가격 상승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월 관리비가 $1,500에서 $3,000까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임대와 같은 자산 활용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의 재정 문제는 모든 주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어세스먼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뉴욕만큼 코압이 많지 않지만 버건 카운티 내에 폴리, 클립사이드 파크, 리치필드 파크, 해켄색, 티넥, 엘무드 파크 등이 코압들이 좀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포트리에서는 호라이즌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리누드 애비뉴와 노스 애비뉴에 있는 메디테라니언 코압, 노스 브리지, 센트리 타워, 펜브록 같은 하이라이즈 코압이 대표적이며 리누드 파크 같은 HOA가 저렴한 미드라이즈 코압도 인기가 많습니다. 구매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자영업자이신 경우 세금 신고로 인한 이유로 구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제분들의 명의로 살 수도 있지만 코압의 레귤레이션을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직계 가족은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허가하는 코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압 보드가 승인한 은행을 통해서만 모기지를 받아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많이 오래 살다 보니 관리가 안 된 유닛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부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내에 세탁시설은 드문 편입니다. 공동 세탁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상 코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리얼터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에 비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입 면에서는 그리 유리하지 않아서 코압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압 거래 경험이 많은 리얼터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압은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뉴저지 부동산쌤 리얼터 리차드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